AI 시대 한국인 생존 프로젝트 기억력이 권력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AI 시대 한국인 생존 프로젝트 기억력이 권력이다에서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하는 이 문장은 고문을 21세기적으로 다시 쓴 것입니다. 제 5강입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이것이 제5강에서 다룰 문장입니다. 군자는 홀로 저 높은 곳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울린다. 군자는 어울린다. 그러나 라는 뜻을 한 글자로 어울리되라고 되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어울리면 한 덩어리가 돼서 그 집단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집단의 뜻은 개인의 뜻이 아닙니다. 집단의 뜻은 군자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색을 잃고 집단의 색으로 덧칠됐을 때는 휩쓸린 것이 되겠죠.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군자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울린다. 그러나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을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군자는, 이러한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바로 그것이 강하고 꿋꿋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경우에 이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라는 대목을 보면 당연히 이 대목에서 중립이라는 뜻, 이것을 두고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중립이라는 낱말 뜻 그 자체만 본다면 중간에 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중간값을 뜻하는가? 여러 사람의 의견 중에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여 평균을 낸 그 평균값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렇다면 군자란 그 군자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그 집단이 우수하면 군자가 취하는 중간값도 우수할 것이고 그 집단이 수준이 낮다면 군자가 취하는 중간값도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군자는 결국 그 집단의 중간값을 따라가는 인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 따위는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중립이라는 것은 중간값이 아니다. 물론 이것을 중용이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면서 중용을 보면서 고민했던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지고한 것일진데 이 중립이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고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이야말로 중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군자는 중립하여 바로 그 가장 바람직한 그 태도를 취함으로써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결국 어느 쪽인가에 치우친다고 하는 것과 그 중립이라는 것의 높은 바람직한 상태, 이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어떻겠습니까? 강하고 꿋꿋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종실록 27권 서기 1414년 4월 16일의 세 번째 기사, 거기에 바로 이러한 군자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군자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다시 중용에서 적절함이라는 것이 하나 더 나왔죠. 결국 중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끝을 보지 않으면 적절함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이 말을 함으로써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겼던 모양이지요. 공자가 한 이 말을 두고 주자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라는 글자를 써놓고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기대지 않고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 이런 게 없는 것이다. 그 이름이 바로 이 중이라는 글자다. 평균값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중이라는 이 한 글자는 실로 성인이 성인에게 서로 전한 마음의 법이었다.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래서 군자는 강하고 꿋꿋하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군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질서 잡힌 사회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어울리겠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는 궁색했을 때 지키던 뜻을 변치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이 더 우리가 논의할 만한데, 군자는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는 죽어도 지조를 변치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우리 현실 정치를 보면 나라에 도가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혹시 자기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지 않을지, 혹시 더 강한 적이 이곳을 점령하지 않을지, 그래서 지조를 꺾고 자신의 신조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비굴함을 망설이지 않고 비굴한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늘어서 있습니다. 애초에 군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나라가 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여기에서 군자의 강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자의 구성원인 우리 개인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개인이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국민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무 또한 있습니다. 정확히는 책무라고 하겠죠. 그것은 자신의 두 발로 우뚝 선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스스로 홀로 선다. 그래야만 주권자의 구성원이 되는 그런 자격이 있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 더욱 이러한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이 삶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겠죠. 바로 이런 시대, 인간성이 부정당할 수도 있고 인간의 약점이 더욱 쓰라린 패배를 안겨줄 수도 있고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첨단 과학의 시대,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스스로 우뚝 선다 하는 군자의 중립, 중용, 바로 이것이 스스로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될 겁니다. 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살아있는 인간은 배우고 깨달으면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배우지 않고 멈춰 서 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모두들 우뚝 서야 합니다. 두 발로 대지를 움켜쥐듯이 든든하게 힘차게 그렇게 우뚝 서서 대지와 하늘을 잇는 천금 같은 기둥이 되기 바랍니다. 제5강 복습입니다.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이제 다 함께 암송을 해 봅시다. 군자는 어울리되 휩쓸리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군자는 중립하여 치우치지 않으니 강하고 꿋꿋하다. 제 5강을 마치겠습니다.